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 단계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제 행정기관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 타운, 스마트 빌리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는 크게 5가지인데 외부 상황 분석, 내부 현황 분석, 적용 기술 분석,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찾기, 그리고 추진 과제 계획 수립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첫 번째 있었던 외부 상황 분석, 세 번째 있었던 적용 기술 분석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트렌드를 설명드렸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외부 상황 분석에서 보신 내용은 우리나라는 법이나 조례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 한 7개를 예를 들었는데 유비쿼 도시, 스마트 도시, 국가정보기본법, 지능정보기본법,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법률, 블록체인, 그 다음에 지니어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의 정의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또는 정책으로는 결국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로드맵이 나왔죠. 어제 황 교수님 그 자료에 나왔었죠. 2019년 말에.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표준에서는 그 ITU의 표준을 우리나라 TTA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IoT 리퍼런스 모델, 정부 사무리 가이드라인, 해외 동향으로서는 이제 같은 그룹에 나와 있던 디지털 정부 성수도 모델 기반 선진 사례 분석 등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비쿼 도시죠. 2008년 9월달에 유비쿼 도시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같은 2009년에 유비쿼 도시 종합계획 1차가 됐죠. 2차까지는 유비쿼 도시 종합계획이 됐죠. 10년 만에 이제 다시 2017년에 스마트 도시 법으로 개정이 되죠.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 도시기술, 도시기반시설, 도시서비스라고 한 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스마트 도시는 2017년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내년까지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 시행이 될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거는 수입 장치가 카메라 설비, 다시 말하면 폐쇄로 텔레비전이나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추가시켜서 바로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수집할 거냐, 그런 이야기고, 거기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는 IoT 통신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CT, IoT 통신망의 결론으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도시 법으로 개정되면서 여기 보면 도시 정보 수집 장치로서 CCTV 등 그랬는데, 여기 보면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통신 방식으로 IoT 통신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IoT 통신망 응용 사례로 결론으로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로는 이제 헬스케어가 들어갔죠. 헬스케어 의료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추가됐죠. 에너지. 오늘 계속 제가 에너지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수자원, 물관리.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수 관관리 하면서 관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수지에서 우리 이제 그 각 집 가정까지 상수도가 공급될 때 어디서 물이 많이 새고 안 새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관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도시 법으로 개정되면서 서비스에 수자원이 들어가면서 스마트 물관리 그 컨셉에서 관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주거죠, 주거. 요즘 뭐 아파트가 워낙 똑똑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빨간 색깔이 유비쿼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그런 설비 또는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스마트 도시 정의를 받고요. 국가정보기본법,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쭉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ITCT, ICT, 전산화 정보와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지능정보기본법, 2020년 12월 10일 날. 지능정보가 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ITCT, ICT 플러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능정보화를 이루려면 바로 지능정보가 필요한데 지능정보기술은 법적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5G 또는 광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은 아직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타 기술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지능정보 사회를 이야기하는 지능정보 기본법에 나온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은 2015년에 법이 나왔어요. 2015년에 클라우딩도 보시면 상당히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유된 정보통신 자원을 통신망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서비스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 해서 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는 SaaS입니다. SaaS.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다번은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걸 말고 이제 데스크탑을 빌리는 다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카스라고 해서 보안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 자,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여기 보시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의 기기를 복사해서 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우리가 블록체인은 핵심이 단어가 뭐냐면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술이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시가 나와 있는데 이 고시 말고도 또 블록체인에 관한 건 아직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국가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에 관한 그런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용어를 또 따올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지능형 로봇인데 지능형 로봇도 2000년 후반에 법이 만들어졌죠. 개념은 뭐냐면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동작한다. 어제 제가 이제 황창희 교수님 강의 보니까 이 로봇에 대한 것도 로보틱스인가? 거기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잖아. 막 걔가 껑충 뛰면서 넘어져 다시 뭐 덤블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지능 로봇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법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계에 있고 이 기본계에 있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외부 사항 분석 중에서 법률에 관련된 법령 정보 분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에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행복도시, 그 세종 행복도시에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가 시범 서비스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페이퍼가 한 거의 1000페이지 다 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 다운로드 받아 책자화 시켜놨는데,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이 시범 서비스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면 되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다음 항우판 뉴딜, 항우판 뉴딜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점 사라지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인수위원회를 보니까 그 뉴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글 플랫폼 정부 이런 말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운영센터를 옛날에 우리가 IDC 센터 또는 정부 통합운영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바꿔서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은 뭐냐면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정보를 필요하는 자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연결한 것을 슈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큰 컨셉은 개념은 안 바뀌는데 단어가 바뀝니다. 단어가.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단어가 바뀔 뿐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그 크린 이야기를 하고 뭐 클라이메트 이야기하지만 옛날은 그린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하는 컨셉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클린이고 카본이지, 전혀 그동안에 없다가 새로운 게 나타난 게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판 니들도 이름은 니들이란 말이 사라지겠지만 이 들어있는 기술들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 오피스 하겠다는 거. 스마트 오피스, 똑똑한 사무실 만든다는 건데, 이 스마트 오피스는 또 다른 말은 스마트 워크 센터죠. 스마트 워크 센터. 지금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7일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하잖아요. 재택근무라고 하죠. 재택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레이버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전부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시켰나 봐요. 요즘 이제 코로나 좀 이제 완전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여튼 뭐죠? 이게 감염되는 율로는 엄청 높지만 치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가면서 조금 주춤해지면서 거의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종식되고, 물론 다른 변이가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또 강화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비대면 근무 체계에서 이제 대면 근무 체계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설문조사했더니 약 40%에서 50%가 그냥 비대면으로 재택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했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래요. 5,500 들어가지고 분당에다가 신사옥을 하나 지었는데 그 신사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재택하시다가 막상 공공에 가려고 하면 좀 이제 뭐 힘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거리가 불편하니까 출퇴근하는 게 두려워하시겠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어찌됐든 포괄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많아질 거다. 또는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간다. 비대면 맞춤 행정을 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분산체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5G 이동통신망, 5G 플러스라고 하는 제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5G 특화망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화망. 그다음에 공공 클라우드에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민간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스마트 오피스, 맞춤형 공공 서비스, 비대면 맞춤 행정, 블록체인, 5G,
공공 클라우드 이런 것들의 컨셉들을 우리가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T하고 TTA의 표준이죠. 이거는 뭐죠? SPND,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쪽은 NMS, 여기는 세큐리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된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우리가 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이드라인은 수직을 수평으로 나눈 거죠. 수평.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응용 서버. 각각의 네트워크를 디바이스 네트워크, 백홀 네트워크, 백엔드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트워크는 LOWPAN, LPWA. 백홀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망이나 또는 LTE, 요즘도 아직 3G가 있어요. 3G 또는 앞으로 4G 이런 쪽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네트워크는 거의 광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통신망 이런 것들로 지금 가지고 있다. 수직을 수평으로. 자, 네 번째는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인데 이건 가트너 그룹에서 디지털 정부의 성수도 모델을 이렇게 정립을 시켜놨더라고요. 마치 이게 성수도 모델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 1번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꼭 개념은 같지 않고 단계를 5개 놨죠. 첫 번째는 E-가버먼트다. 전자정부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IT 중심이다. IT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정부라고 하죠. 열린 정부. 여기는 뭐냐?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 다시 말하면 시민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 위주로 한다는 거죠. 여기는 데이터 중심입니다. 데이터 중심. 데이터 중심.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은 그 지난 정부에 우리가 그 한국판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키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리 디지털 해가지고 여기는 만물 중심이다. 만물 중심. 만물 중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통신에서 뭐죠? 그동안에는 사람이 유선 전화나 무선 전화기로 했던 통신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걸 포함해서 모든 사물이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물인데 아주 가까운 쪽에서는 근거리로 유선, 그래서 이걸 직렬버스랍니다. 직렬버스. 직렬버스 시스템을 이용한 것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무선 쪽으로는 뭐 무선 랜, 또 더 나와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 사람도 컴퓨터도 사물도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디지털 정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스마트는 계속 이야기했죠. 제가 프리딕티브,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태계만, 생태계. 생태계란 말은 뭐냐면 지속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앞뒤가 체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들을 예측할 때 가장 큰 힘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기업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 그 공단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근무를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그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데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공단이 활성화되려면 밸류 체인이 잘 연결, 다시 말해 SCM, 서플라이 체인, 다시 말해 공급망 체계가 잘 돼 있어야만 그 공단이 살아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에코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그룹에서 성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광역단체도 이 틀에서 봤을 때 어디쯤 있는가를 보고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비전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정부, 영국의 전자정부는 큰 컨셉을 이렇게 3개 잡았더라고요. 디지털 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반의 정부 내부 혁신, 디지털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또 5개의 세부 전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이 어떤 거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외부 상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현황이에요. 내부 현황. 내부 현황은 제가 편의상 202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를 한번 자, 서울특별시를 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부 현황에서는 조직이죠, 조직. 그래서 내부 조직의 과거와 현재, 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업무 분장이 있는데 조직은 어떻게 바뀌었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도시계획은 한 2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20년 또 10년. 그래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은 2040년께 나와 있죠.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등장하면서 4기 2040년까지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이것도 꼭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 5년마다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2011년, 15년까지 1도 하나, 2016년, 20년까지 아마 이게 4기, 5기 될 겁니다. 1998년에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생각하면 2005년, 2010년이니까 한 4번 정도 걸치겠네요. 그러면 지금 5번째겠네요. 2022년이면. 자, 아무튼 한 10년 동안에 그 기본계획도 살펴보고 10년 동안에 시행계획들, 시행계획이란 말은 뭐냐? 시행하고 결과가 체크한 거죠. 그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직을 보면 조직이 엄청 변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바로 스마트 도시 담당관, 정책관의 조직도입니다. 여기 정책관이라 하면 아마 한 3급 정도 된 거예요. 3급. 국장이 옛날로 말하면 국장급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담당관, 그 다음에 빅데이터 담당관, 정보 시스템 담당관, 그 다음에 공간정보 담당관, 그 다음에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데이터 센터는 저쪽 서초동에 있는 거죠. 아마 정책관이 4급인가 보네. 4급. 아닌데? 담당 4급 정도 된가 보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당한 5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각 팀들 6급이네요. 예, 6급.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마트 도시 기획팀, 스마트 도시 서비스팀, 스마트 도시 협력팀, 블록체인 팀도 있죠. 빅데이터 기획팀, 빅데이터 분석팀, 개방팀, 자원통, 이 벌써 이 조직 개편이 된 거예요. 다 대단하죠. 인공지능팀, IT 투자 심사팀, 시스템 운영팀, 개인정보 보호팀, 그죠? 이거는 GIS죠. 공간정보.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도 정보통신 기획팀, 공공 와이파이 팀, SNS는 그 서울시 자가망을 말하죠. 공공인프라, 스마트 CCTV, 정보 보안,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그다음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벌써 나오죠. 클라우드 센터 운영, 인터넷 통신망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이미 지능정보 사회에 맞게끔 개편됐다. 언제? 1919년에. 담당관의 업무도 보시면요, 굉장히 앞서가죠.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막 들어있죠. 3D 기반 버추얼 서울, 그다음에 S넷,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요.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도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네트워킹 하는 거는 스마트 네트워크. 그래서 초고속 통신하기 위해서 이게 자가망이거든요. 1999년도에 서울시 본청하고 25개 구청 3개 사업본부 묶어가지고 약 30개 로드를 가지고 광통신망을 다 깔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본계획을 설계해 줬는데 그때 투자비가 99억이에요. 99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괜히 저렴한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30개 로드를 다 연결했어요. 광통신망을. 그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전자정부의 상위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방통신망을 갖지 않으면, 유선통신망을 갖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도시가 진화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인가 부산광역시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해줘가지고 그때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그 통신 사업자, 제 기억으로는 SK텔레콤인가 거기하고 해가지고 그 임대망으로 해가지고 자가망을 다 끌었거든요. 그때 제가 또 거기도 좀 관여를 했는데 그때는 그 부산광역시가 16개 구청이었을 거예요. 16개 구청. 근데 그 기장군이 서울, 이제 부산시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장군은 보니까
그 저쪽 어디죠? 해운대구에서 한 3, 40km 떨어졌더라고. 3, 40km. 이게 광캠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중화 시켜버리면요. 한 80km가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는 아마 임대망으로 계속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어떤 도시가 스마트 시티가 되거나 스마트 타운이 되거나 스마트 빌리지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신망은 백본으로 유선을 깔고 그 유선은 광통신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의 발전상이에요. 벌써 1999년이니까 벌써 23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백본이 무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팍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나오죠. 와이파이는 무선이기 때문에 특히 와이파이도 아마 지난번 수업 들으셨을 때 와이파이 6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속도도 높아지고 또 전달거리도 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최근에 이제 5G 특화망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를 건설한다면 백본으로는 광통신망, 자가망, 그 다음에 무선 통신망에 또 백본으로는 5G망, 그리고 마지막 단말 쪽에서는 무선 와이파이. 더 근접한 데는 우리가 LPWA인데 LPW는 조심스럽게 정태복 교수님께서는 정태복 교수님하고 최영식 교수님께서는 LOW 로라망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로라망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생태계가 조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봤던 NB-IoT라든가 이렇게 이동통신망이 연동된 IoT망으로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실제 제안서 만들 때 참조하시고 또 제안서 평가할 때 이제 반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